새해부터 각종 여론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항상 새해가 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조사들이 나오지만 올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데이터앤리서치 박인복 대표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새해가 시작되면서 6월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6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 임기를 중임제로 할 거냐, 단임제로 할 거냐 하는 권력구조와 관련된 개헌과 관련된 조사도 나오고 있고요. 네. 2018년으로 2년차를 맞이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역점 과제 등에 대한 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은 우선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민 중 10명 중에 7명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국민 여론은 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1987년에 만들어진 지가 벌써 30년이 네, 넘은 그렇습니다. 법이다 보니까 네. 이제 국민들이 조금 변화된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개헌 시기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10명 중 8명이 이 문재인 정부 내에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네네. 개헌 시기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2020년 이전에 투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36.2%가 가장 많았는데요. 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투표가 27%, 그리고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 투표 18%, 총 82.2%가 현 정부에서 개헌이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네. 개헌 시 바람직한 권력 구조는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이 26.4%보다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40.8%로 더 선호했습니다. 이 대통령제가 좀 바뀌게 된다면 큰 변화일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좀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사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하자가 27%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러려면 사실 2월 안에는 모든 것들이 좀 약간 합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야가 좀 대립을 하는 상황이어서 그게 쉽지 않다고 하던데요. 개헌 문제, 특히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네.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통과될 문제라 지금 3분의 2 이상을 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여론이 다수입니다만은 국민 네. 여론은 그와 반대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접점이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른 여론조사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18년 새해가 밝아오면서 정부가 새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적폐청산이 1위였다고요? 많은 조사들이 그 적폐청산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국민 셋 중에 하나는 새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를 적폐청산을 꼽고 있는데요.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인데 2018년 최대 역점 정부 과제로는 31.2%가 적폐청산이라고 답했고요. 네. 다음으로는 일자리 확충 17.3%, 양극화 해소, 북핵 해결, 답변이 나란히 11% 차지했고 경제민주화, 안전사회 구축, 사회 안전망 확대, 개헌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사실 이 적폐청산과 일자리 구축, 모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좀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들이긴 한데 국민들도 그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6월 지방선거 조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죠. 어떤 조사들이 좀 눈에 띄고 있나요?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아마 그 광역지방선거일 텐데요. 네.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압승으로 예상되는 조사 결과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보수의 텃밭이라고 했던 부산, 경남, 심지어는 대구, 경북 등에서도 민주당이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보수 텃밭에서도 민주당이 압도적 우위를 나타내는 것 좀 의례적인 일 아닌가 좀 눈에 그렇습니다. 띄는 결과인 것 네. 같네요. 자, 사실 지방선거의 최대 격정지는 서울시장 선거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이에 네.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지방선거는 서울시가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데요. 서울시장 선거는 박원순 현 시장이 아닌 다른 후보를 찍겠다는 그것도 서울 시민의 절반 가까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 시장에 대한 교체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여권 내부의 경쟁은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권에서는 아무래도 유승민 지금 바른정당 대표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민주당 내부 경선이 본선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이 공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허니문 기간이 치러지고 또 국정운영 지지율이 70%를 상회하는 등 여권에 유리한 측면이 많은 지형이죠. 네.
특히 서울시장 선거 전망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보여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 위한 등식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선거는 뚜껑을 좀 열어봐야 아는 그렇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선거에 좀 커다란 변수는 없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70% 이상 지지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외부적 변수보다도 내부적 변수가 아무래도 이번 선거를 가름할 거 아닌가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네. 박 시장에 대한 교체 여론도 과반에 달하고 삼선 수성도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다가 민주당 내 예비 후보들도 당내 주류와 비주류의 도전이 만만찮아 더불어당 내에 내부 권력 싸움이나 공청 잡음 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의 변수입니다. 네. 그래서 공천 관리가 깎아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저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네네. 공천이 잘못되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박근혜 탄핵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네. 공천 관리가 깔끔하지 못할 경우 당내 분란을 가져와서 여타 다른 지역에도 선거에 영향을 끼치고 네.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네. 이번 서울시장에서 박원순 시장의 좀 운명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앤 리서치 박인복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